안녕하세요. 카익스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지 묻는다면 당연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버는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거나 적어도 돈에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돈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정답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본인의 수입 종류와 구조를 파악하여야만 합니다. 각자 개인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말이죠.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건 내 시간을 쓴다는 것이고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노동 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고 은퇴나 한계 시점으로 수입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 활동 시작 기점이 늦어지고 은퇴 및 한계 시점은 빨라지고 있으며 의료 기술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어 소득이 없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데 그와 상관없이 지출은 늘어나기에 앞으로의 가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에는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 있습니다. 노동 수입은 직장을 구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통하여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인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맞바꾸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죠. 반면에 권리 수입은 사업가나 투자가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본인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 개인은 시간에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으로 시간을 쓰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개인의 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 수입이 있다면 권리 수입의 양만큼 내 노동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권리 수입이 커질수록 내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노동 수입을 대신해 권리 수입을 만든다면 권리 수입의 곡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권리 수입은 마치 세포 분열같이 자기 복제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도 통계적으로 증명되듯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선다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수입이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로열티 같은 것으로 수입을 일으키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인쇄 수입 성격을 갖습니다. 여기 시장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사업가가 사업을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하고 시장이 커지면 사업체를 복제하여 그들로부터 인쇄 수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이 커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체를 복제하여 수입의 규모를 키우는데 이는 네트워크 수입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네트워크 수익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다른 이들의 시간을 조금씩 가져와 자기 수입으로 만들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가는 주식 펀드, 은행, 부동산으로 수입을 일으키는데 이는 투자 수입이란 공통점을 갖습니다. 여기 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업이 사업 투자를 하여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가 유입되면 그 주위에 노동자들이 살게 되지요.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시장에 매매해서 사업 자금을 만듭니다. 이 자금은 다시 기업의 사업 규모를 크게 만들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서 인구가 유입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부동산 가치는 증가하고 기업은 은행에 이자를 주고 상승된 기업 가치는
주식을 가진 이들에게 배당됩니다. 투자가는 투자처에 돈을 투입하고 성장한 투자처는 투자가에게 다시 증가된 돈을 돌려주는데 이는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가와 투자가에게 돈을 버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자기가 하는 사업을 하면 된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식상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하는데 돈을 버는 핵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시장성을 대답할 것입니다. 시장성을 예시로 통해 보겠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돼지국밥만 먹고 여자는 파스타만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6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게를 차리실 건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남자 손님이 많으므로 돼지국밥 가게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돼지국밥 가게 하나가 더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끼리는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가게가 원조라거나 서비스가 더 좋다거나 싸게 해준다거나 싸면서 양 많게 해준다거나 이런 비슷한 패턴들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경쟁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국밥 손님들의 수요는 이런 식으로 분산될 것입니다. 한편 파스타 가게는 어떨까요? 파스타 가게 경쟁은 없기 때문에 파스타 수요는 그대로라서 소비 인원이 나눠진 돼지국밥 가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보다 장사가 잘 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과연 돼지국밥 시장이 파스타 시장보다 못한 걸까요? 그렇다면 시장성의 어떤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까요? 여기 실제로 조사된 A와 B 시장이 있습니다. 2006년도 A 시장과 2007년도 B 시장은 각각 3조 규모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시장이 10년을 지나면서 A 시장은 25조, B 시장은 11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지요. A 시장은 10년 동안 8배 성장하였고 B 시장은 3배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사업이나 투자를 하실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돼지국밥과 파스타 시장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시장 전망과 타이밍입니다. 우선 타이밍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애초부터 돼지국밥 시장은 파스타 시장보다 수요가 많았습니다. 가게를 차리신다면 돼지국밥 가게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상 돼지국밥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을 뿐이고 파스타 시장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나누어질 일이 없었던 것 뿐이지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즉, 시장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시장 전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장 전망은 환경 변화, 기술 개발,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환경 변화는 인문, 경제, 사회, 문화, 자연, 기술 개발은 신기술, 기초과학, 기업 동향, 응용과학, 연구정보, 정치 상황은 법률, 정책, 국제정세, 안보, 집권, 성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 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업이 사업 투자를 하여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 유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투자가는 앞으로 공장이 커지면서 일자리도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후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 자금을 조성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로 인한 인구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웬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공장이 되면서 더 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업은 이전처럼 은행에 이자를 주고 상승된 기업 가치는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부동산의 가치는 오르지 않았지요. 이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었으며 기술 개발에는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공장 자동화, 정치 상황에는 기존의 패턴 변화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투자가의 실패는 기존 투자 패턴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지 못한 것도 크지만 그 타이밍에 대해 염두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은 뉴스, 인터넷, 신문, 서적 등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이미 일어난 일과 경험을 기록하여 최신 정보라고 볼 수 없지요. 분명한 건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기에 참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 경험들을 근거로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변화를 예측해야 하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적용하면서 그 다음 반응에 대해 예측하고 관찰한 후 다시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금 말했던 사이클을 반복하여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환경 변화와 기술 개발,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이죠. 투자가와 사업가는 이 과정 속에서 타이밍을 잡아가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보를 받고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실제로 조사된 시장 A와 B 시장은 렌탈 시장과 커피 시장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시장은 2006년도, 2007년도 3조 규모의 시장이었었죠. 렌탈 시장은 10년이 지난 2016년도에 25조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여기에 국내 유명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돼지국밥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경쟁이 치열하여 소비자가 분산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시장 전망이 40조로 성장할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시장 성격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한 것이죠. 커피 시장은 11조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커피 브랜드가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커피 시장에 관한 소식을 살펴보면 경쟁이 치열하여 브랜드 매각이나 카페 폐점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홈카페 추세로 커피 시장이 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렌탈 사업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판단이 나실 겁니다. 유통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유통시장 구조는 생산자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면서 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물건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빌린다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죠. 공기청정기를 샀더니 더 좋은 게 얼마 안 가 나오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공유 경제란 개념을 가지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기업들의 운영 방식 또한 변화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들 간 경쟁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여기 X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A 기업이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여 1분기, 2분기 영업을 하면서 기술 투자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 즉 흑자를 발생시키는 시점까지 A 기업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투자를 했던 것인데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 투자에 대한 투자 효율을 따집니다. 기업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경쟁 업체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일정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인터넷 등의 통신 발달로 경쟁 업체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면서 마케팅 전략이 렌탈 회원과 같은 멤버십 확보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양식장 물고기를 확보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중 현대개발팀으로 근무하셨던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보는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차라고 한다면 떠올리는 차가 어떤 것인가요? 소나타, 그랜저, 엑센트, 아반떼, 엘란트라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현대차에서 역대 최악의 차량이 무엇이냐고 묻길래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차,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튼튼한 차일 것입니다. 그분은 엘란트라라고 하였는데 그 비유가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버려서 엘란트라 부품 구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파는 입장에서는 일시적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소비 구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견고한 부품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파는 입장에서의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제어와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여가, 취미, 보험 등등일 것이며 절대 끊을 수 없는 것들은 절약이라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흐름이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치열하고 전보다 실패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여 안정성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과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소비재 속에는 필수 소비재가 있습니다. 이들 분류는 선택적 소비와 무조건적인 소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경기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동차,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보험, 여행, 여가 등등이 있으며 절약은 하더라도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쓰게 되는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통신, 식량 등등이 있는데 사업과 투자를 한다면 경기의 영향이 적은 곳으로 가게 되죠. A, B, C 이 세 가지의 사업권 중에서 경기의 흐름을 적게 받는 A 사업권이 가장 안전하며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나의 소득 구조를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수입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선택을 할 때 시장성을 보는데 시장 전망과 타임이 어떤지를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정보는 뉴스, 인터넷 등과 같이 이미 일어나 기록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참고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 모델을 찾되 경기의 영향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좋은 정보를 받아도 별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은 얼만큼 느끼셨나요?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각 상황이 찾아온 기회를 잡지 못하며 좌절을 경험한 적이 저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봐도 도무지 내 형편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것은 기본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은 저 또한 공유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